여러분, 재벌 형사의 이화 보셨나요? 진이수를 노린 사제폭탄 테러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는데요. 포박된 회장님 사진, 알고 보니 전부 딥페이크였고 범인들이 진짜 노린 건 진이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노린 건 바로 진이수 본가 지하에 숨겨진 비밀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무려 친일파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화에서 드러난 이 소름 돋는 진실과 3화에서 새로 시작될 사건까지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화는 시작부터 숨 막히는데요. 안가로 이동하던 진이수와 주애라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한 진동음을 느낍니다. 핸드폰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뒷좌석에 폭탄이 있었던 거죠. 터지기까지 남은 시간 딱 4분. 도로는 꽉 막혀 있고 시간은 없고 이때 두 사람 눈에 들어온 게 인근 선착장이었습니다. 곧장 그쪽으로 차를 몰았고 폭탄이 터지기 직전 간신히 뛰어내려요. 차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폭발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진희수한테 또 문자가 옵니다. 파이널 라운드라는 글자, 그리고 의자에 포박된 한 남자의 사진. 다름 아닌 한수그룹 회장이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이수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이수도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그 아저씨.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걸 확인한 순간 진이수는 혼자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진이수가 향한 곳은 본가. 근데 그곳엔 뜻밖의 인물이 먼저 와 있었어요. 1화부터 진이수를 촬영하던 그 촬영팀 장현우 조감독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이 DM이 왔어요. 여기 가서 형사님 죽는 거 찍으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층에 설치된 폭탄,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진희수가 그 폭탄을 보고 대피한 곳이 비밀 지하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진희수 지문으로만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폭탄은 바로 그 지하에서 터졌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진희수한테 온 협박 문자도, 장현우 조감독한테 온 협박 문자도 그 안에 포박된 사람들 사진 전부 딥페이크였던 겁니다. 주애라는 범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역이용해 두 사람이 폭탄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폭탄은 단순한 경고, 타깃은 진이수. 두 번째 폭탄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용도. 세 번째 폭탄은 진이수를 안가로 보내 고립시키려는 목적. 근데 네 번째 폭탄, 정말 죽이려던 거면 대피 공간이 있었으니 실패한 셈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범인들은 진이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단서가 드러납니다. 폭탄에서 발견된 지문을 추적한 결과 그 주인은 장현석이었어요. 근데 장현석, 조감독 장현우와 형제였던 겁니다. 둘이 공범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집 원래 진이수네 집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사업이 망한 어느 자산가 집안이 팔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그 집안 후손들이 계속 이 집을 다시 팔라고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형제의 아버지 장명준이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뜨면서 남긴 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집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곳에 우리 집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대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친척들한테 들은 얘기는 달랐다는 거죠. 그 보물 상자 안에는 아주 귀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금괴라고 생각한 거죠. 원래 우물 옆에 묻어둔 거였는데 하필 그 자리에 진명철 회장의 집이 지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진이수 집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한 거예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발견한 보물상자. 근데 그 안에 든 건 금괴도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증조부 때부터 친일파로 활동해오며 쌓아온 집안 대대로 내려온 친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정리되고 2화는 주애라가 다시 강력 1팀 정식 팀장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됩니다. 이제 3화 예고를 컷 단위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예고편은 신고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폐가에 귀신이 있어요.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소름 돋는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폐가에서 나온 시신, 무려 5구. 부모와 대학생 아들까지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흉가가 된 집을 시신 유기장소로 써온 연쇄살인마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파면 팔수록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단순히 홧김에 벌인 범행이 아니라 냉정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전문 킬러의 짓이라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킬러 연쇄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진희수는 여유가 넘칩니다. 경찰입니다. 연쇄 살인마 나오세요. 이렇게 대놓고 소리치는가 하면 주애라한테는 주 팀장, 앞으로 나만 따라다녀? 원래 주인공은 쉽게 죽지 않거든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자신감 얼마 안 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폐가를 조사하러 갔던 두 사람. 누군가에게 결박당한 채 그 집에 불까지 지펴진 거예요. 다행히 예고편에서는 두 사람이 결박을 풀고 폭발 직전 극적으로 탈출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음 사고를 신고했던 그 사람. 왜 최초 신고자가 이 집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걸까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이 알려준 거였을까요?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두 사람을 노린 건지 점점 긴장감이 커지는데요. 근데 3화가 이런 긴장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공개 영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결의 장면도 있는데요. 강력 1팀 회식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주애라가 새로 부임하면서 마련한 자리 같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호프집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주애라랑 진희수의 다트 시합이 벌어집니다. 주애라는 이미 이 가게 오래된 단골이었나 봐요. 벽에 다트 챔피언 사진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에 절대 질 수 없는 진희수가 끝까지 붙는데 급기야 사장님이 저 두 분 좀 말려주세요 할 정도예요. 안 맞는 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너무 잘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2화에서 주애라 집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침실에 있던 인형들 자세히 보면 죄다 소주랑 술 관련 캐릭터들이었더라고요. 사건 해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술도 좋아하는 주당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펼쳐질 강력 1팀의 케미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친일파의 흔적이 밝혀진 2화에 이어 3화에서는 본격적인 폐가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 속에서도 진희수와 주애라 팀장의 티키타카 공조 케미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진희수의 독보적인 재벌 클래스는 이번에도 터집니다. 범인 잡으려 전용기 띄우더니 이젠 수사구역이라고 폐가를 플렉스해버립니다. 허당미와 천재성을 넘나드는 진희수만의 매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연 이 둘은 폐가에 숨겨진 비밀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